안녕하세요. 김대현 작가의 멋지게는 못 살았지만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를 낭독한 메타브릿지 김명입니다. 작가의 굴곡진 인생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아서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발 심기부터 시작한 예뻐질 용기.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장 바꿔야 할 습관들. 거기에 주도적인 나로 살 수 있도록 라이프테크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작가는 누군가에게 이 책이 선택되어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에 각인된 한 문장은 뻔뻔해질 용기와 중년 날라리로 살아보기. 인생 전반전보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또 어떻게 인생 후반전을 설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메타브릿지의 목소리로 이 책을 만나보세요. 마법의 힘이 여러분께 특별한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디오펍. 패션만 달라져도 인생이 바뀐다. 나에게 중년의 꿈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하나 말할 것이 있다. 바로 옷 잘 입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스타일 좋은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실 대한민국 중년 남자처럼 옷을 못 입기도 힘들 것이다. 둘 중 하나는 등산복이나 골프웨어를 평상복으로 활용한다. 학생복, 체육복, 교련복, 군복 등 단체복 문화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다. 학생복, 이게 참 편했다. 옷 입는 센스나 스타일과 무관하게 공부에만 올인하게 만들어준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에 익숙했던 학창시절. 우리의 컬러 감각은 거의 퇴화했다고 보는 게 맞다. 체육복이나 교련복도 마찬가지다. 군복은 더 편했다. 군복이 일상복이자 작업복이자 예복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군복으로 멋을 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군복을 입어서 멋지다면 뭘 입어도 멋진 몸매를 타고난 것이다. 대한민국 중년 남자들은 이렇게 패션 말살적인 환경에서 살았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모두들 양복교복을 입었다. 분명 자유복이지만 단체복인 이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결같은 스타일의 색상은 다크네이비, 차콜, 블랙에 조금 튀는 놈이 브라운 정도다. 얼마 전 모 은행장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살벌했다. 모두 근엄한 표정에 짙은색 정장과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살다 퇴직하면 그 비싼 정장을 입을 일이 거의 없다. 모두들 벙벙한 아저씨 바지에 편한 티셔츠를 입는다. 편하고 튀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산복이나 골프웨어가 최적이다. 무릎 튀어나온 바지,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다. 신상을 사입어도 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너진 체형 때문이다. 그래서 타이트한 옷을 싫어하고 편안한 기능성 옷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아재룩이 완성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포장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며 살았다. 하지만 거꾸로 포장이 좋아야 내용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아재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타이트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어색함 없이 입을 정도는 된다. 이상하게도 옷은 눈에 익어야 몸에도 맞는다. 나는 누구보다
교복과 군복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게 패션 감각 없음, 피부 검튀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도 비슷하다. TV 채널을 돌리다 5, 6년 전 내가 출연했던 방송을 볼 때가 있다. 어쩌면 그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다. 나름 신경을 많이 쓴 옷차림이지만 영락없는 아재룩이다. 게다가 이 방송이나 저 방송이나 똑같은 옷이다. 네이비 재킷에 흰 셔츠, 카키색 통바지는 거의 교복 수준이다. 그동안 방송물을 많이 먹은 탓인지 지금은 간혹 코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코디가 있기는 하다. 아내다. 아내가 의상학과 출신이다 보니 옷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내 말을 듣는 편인데 요즘은 스스로 골라 입는 일이 많아졌다. 아내는 차분하고 점잖은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나는 좀 튀게 입고 싶기 때문이다. 예전엔 옷 사러 가서 입어보는 것을 제일 싫어했지만 요즘은 이 옷, 저 옷 입어보는 것을 즐긴다. 사고 싶은 옷도 많아졌다. 겨울용으로 체크무늬 더블 버튼 재킷을 하나 사고 싶다. 10년 이상 청바지에 터틀넥 스웨터만 입다 보니 요즘은 몸에 피트되는 정장을 입고 싶다. 여름과 가을은 캐주얼 재킷에 티셔츠를 입고 봄과 겨울엔 반목 스웨터를 입는다. 상의와 청바지는 주로 홈쇼핑을 이용하는데 가격도 괜찮고 한철 입기에 품질도 무난하다. 재킷은 아울렛에서 구입한다. 한철에 하나 정도 새 재킷을 구입해서 돌려 입으니 이제 깔맞춤도 어느 정도 완성되어 2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하면 된다. 들고 다니는 가방도 신경 쓰여 멋진 명품 가방 하나도 장만했다. 신발은 늘 흰색 운동화를 즐겨 신는 편인데 한 번 살 때 괜찮은 것을 구입한다. 거기다 준 명품 시계 하나를 장소에 따라서 바꾸어 차는 정도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장족의 발전이다. 신경 쓰면 쓸수록 패션 감각은 좋아진다. 다 늙어서 그딴 것 해서 뭐하게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나는 그냥 좀 꾸미고 싶을 뿐이고 그게 즐거우니까 한다. 당신도 해보지 않았다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잘 입어도 태가 나지 않는다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다. 반복해 말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는다.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아무래도 배가 들어가면 옷발이 산다. 사실 내가 운동을 하면서 얻게 된 부수적 효과 중 하나가 어깨가 조금 넓어지고 등이 조금 펴지고 배가 조금 들어가고 허리 치수가 조금 줄었다는 것이다. 근데 이 조금들에서 자주 행복감을 느낀다. 예전엔 친구의 남산만한 배에서 동질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들어간 내 배를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가끔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감상하기도 한다. 세상 인심은 발레 파킹이다. 어떤 차를 타고 갔는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사람의 포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아시다시피 내가 엄청 멋지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 오해 말길 바란다. 단지 이제는 그냥 주워 입고 외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에게 신경을 쓰니 스스로 만족하고 만족하니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선순환 프로세스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주변을 보면 슈트발, 옷발이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우선은 타고난 신체 조건이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나는 머리가 크고 하체가 짧은 편이다. 다음으로 배가 나오면 옷태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가꾸는 것에 꾸준한 운동이 추가되었다. 나는 3년간 헬스로 10kg 이상 살을 뺐다. 살을 빼니 피부가 좋아졌다느니 젊어졌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는다. 요즘은 거울을 보면 신기하게도 큰 얼굴과 짧은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 넓어진 어깨와 납작한 배만 보인다. 신기한 경험이다. 내 눈에 내 단점이 보이지 않으니 인생이 조금은 더 즐겁지 않겠는가. 게다가 운동을 꾸준히 하니 근육도 조금 나왔다. 애써 얻은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 방문에 철봉을 달아서 틈틈이 턱걸이도 한다. 여름에는 딱 붙는 티셔츠를 입는다.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는 말도 가끔 듣는다. 그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힙업 운동을 더 하게 된다. 아무도 관심 없지만 혼자 즐긴다. 패션의 시작은 운동이다.